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은 배당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배당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업은 제가 했습니다. 이 수업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배당 분석의 필요성과 그리고 배당 순서, 그 수업은 두 가지 꼭 보시고 이 실전 수업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 연습, 이 배당과 관련돼서는 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간다면, 이 경매를 가르치고 또 경매 수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 배당을 가지고 수업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권리관계의 기초에서 분쟁의 기초에서, 즉 분쟁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당을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배당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우리가 그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이론이죠. 그런데 수업을 위한 배당, 참 수업하기 좋습니다. 이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 배당이 먼저가 아니라 분쟁이 먼저입니다. 그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당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습하는 이 수업을 단순히 숫자 계산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실제 사건을 가지고 항상 분쟁을 염두에 두면서 낙찰자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아군으로 그리고 누구를 적군으로 생각하고 이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배당이다. 그 점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어떤 분쟁은 이렇다고 했죠. 부동산을 두고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낙찰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이들 간의 복잡한 분쟁이 얽히고 얽혀서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수업 드렸습니다. 이것이 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배당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배당 순서, 그 수업을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순서는 제가 수업했습니다.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까지 이러한 다양한 관련 법들, 그 채권자, 점유자, 소유자, 그들 간의 어떤 그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 그 분쟁 안에서 발생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들, 누구를 먼저 돈을 줄 것이냐, 적용되는 관련 법들, 자, 그것을 단순히 시간 순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의 적용 원리에 따라 법원의 입장을 보고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배당 순서가 있다. 자, 그것을 제가 수업했죠. 그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실제 수업을 해볼 것이냐. 자, 일단 오늘은 연습 첫 번째 수업이니까 좀 단순하고 조금은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사건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낙찰가 분석 수업을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배당을 한번, 단순한 배당이지만 해보면서 어떠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낙찰자가 되면 이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군으로 어떻게 해서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큰 분쟁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걸 수업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윤정인, 채무자 윤정인, 같은 사람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 같은 사람. 그리고 채권자는 뭐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낙찰되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최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최저가 1억 560만원. 앞에 가격이 1억 3,200입니다. 여기서 한번 20% 유찰됐죠. 유찰된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4층 중에 13층입니다. 전용 면적 18.13평 도시가스 아파트고. 점유자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있느냐? 점유자 있습니다. 누구냐?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은 소유자, 점유자 모두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임차인 기문화. 보증금 1,650에 전입일 2017년 10월 25일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1,650만 원에 월 10만 원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리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소유자 윤종현. 이 사람이 대출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YK 대부, 삼성카드, 세무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뭐 그리고 개인 근저당까지 굉장히 채무 상태가 복잡하고 경제적 상황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채권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은행, 죄송합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개인 차경출, YK 대부, 삼성카드, 세무서, 신용보증재단, 요거는 이제 경매를 이제 신청한 두 사람. 이렇게 채권자들이 있고, 이 채권자들과 더불어 또 한 명이 더 있죠. 돈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 자, 이들에게 어떤 순서로 이들에게 어떤 순서로 배당을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되겠죠. 법원은 자, 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중간에서 해결자로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1번 우리은행, 2번 차경출, 3번 YK대부, 4번 삼성카드, 5번 중부산세무서, 6번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자, 이렇게 총 6명의 채권자가 있고, 그리고 임차인 김은아 1,650만원 보증금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돈을 나눠줘야 되겠냐? 소유자는 뭐 채무자랑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과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얼굴 들 수도 없죠.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줍니다. 그때 집값은 이 돈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한정없이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받게 돼서 이들의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돈을 다 못 받으면, 이 1,650을 다 못 받으면 이 낙찰자는 이 불만 가득한 임차인을 명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으면 뭐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이사 나가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나한테 큰 손해 놓고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그다지 큰 불만이 없는 임차인을 명도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수월합니다. 즉, 이 임차인과 이 채권자들이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 나누는지가 낙찰자에게 낙찰 이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명도를 해야 됩니다. 명도. 이 명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임차인을 명도하죠. 임차인을 명도하는데 이들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가 이 명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당 자체를 낙찰자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배당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를 사전에 분석을 해서 낙찰 이후에 이 사람에게 처하게 될 위치, 상황,
예측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대략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을 해보고 입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배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하기 전에 대항력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2017년 10월 25일 1순위 근저당 2015년 7월 30일 1번 그리고 차경출 2번 가압류가 더 빠르죠. 10월 18일 그러나 일단 가압류가 빠릅니다. 한번 순서 정해보겠습니다. 3번 그리고 삼성카드 전에 세입자가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밑에 6번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물론 법정길이 있겠지만 일단 그냥 여기 있는 이 날짜를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법정길까지 따지지 말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입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까지 돈이 다 가겠느냐?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1650 보증금 1650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제가 한번 수업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선순위 최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네요. 15년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저당 설정일이 2015년도였죠. 자, 여기에 포함됩니다. 1순위, 최선순위 근저당이 물건이 여기 날짜에 해당되면 광역시, 여기는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 강서구. 부산이니까 이렇게 여기 해당되면 6천만 원 이하, 자,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에 일부 2천만 원은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 자, 우리 수업했죠? 어떻습니까? 0순위, 경매 집행 비용이고, 1순위, 필요비 유입비고, 2순위 어떻습니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자, 배당을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배당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일 때, 1650. 네 번째 순위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자, 그리고 임차인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7명이네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겠죠. 2천만 원까지 보장. 그럼 1650은 어떻습니까? 다 받겠죠.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0순위, 경매집행 비용 어떻습니까? 대략 한 25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먼저 주겠죠. 누구한테? 차경출. 그리고 우리은행이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차경출이 납부한 그 금액을 먼저 지급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은행이 조금 더 납부한 게 있다면 또 여기에 배당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합해서 250. 그리고 필요비, 유입비에 대한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넘어갑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근로자 최종임금 뭐 이런 건 없죠. 지금 현재 이런 건 없고. 자,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4순위 정도에 해당하지만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일 때 2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최우선 변제해주는 자 그게 해당하죠. 그래서 1650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다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불만이 없다. 이 집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 없다. 왜? 다 받으니까요. 이 배당에 있어서 이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일 큰데 현재로서는 다 받으니까 명도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이 소액보증금을 다 배당받는 날 법원에 가져가야 될 서류가 명도 확인서 그리고 플러스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이것을 가져가야 이 돈을 줍니다.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아주 훌륭한 규칙이라고 봅니다, 저는. 돈도 다 주고 낙찰자 이 서류를 받아와야 된다. 명도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나쁘게 보이면 안 되죠. 왜?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 공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줄 거 주고 점유를 주고 돈을 받는 어떤 그러한 관계에 놓이게 돼버립니다. 이순위 배당 순서 때문에 낙찰자는 편안해지고 유리해진다. 당해세 없습니다. 사순위 4대 보험 관련 담보권보다 빠른 공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순위 있죠. 근저당 1억 2,500만 원. 근데 배당이 다 안 되겠죠. 뭐 위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조세 채권 이런 것들은 배당이 안 됩니다. 왜? 보겠습니다. 아무리 높게 쓴다 해도 1억 3천 정도일 겁니다. 예. 그 앞에 가격이 1억 3,200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행비용 2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배당될 최우선 변제금 1,650만 원. 그리고 근저당 1억 2,500 있지만 이거 전액 배당하고 남는 돈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부족하죠. 이것도 다 못 받고 1,400 다 못 받고 1억 1,000만 원만 받고 배당이 종결됩니다. 끝입니다. 다시 권리관계 보겠습니다. 이 권리관계와 이들 사이의 배당이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돈 받고자 줄 서 있는 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줬느냐? 경미 신청한 사람, 차경출, 이 사람한테 그 집행비용 일부 배당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가장 빠른 순서는 여기지만, 우리 은행이지만, 약자를 위해서 이 임차인의 1,650만 원을 먼저 줬습니다. 두 번째.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 배당 분석은 여기서 끝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밑에 우리은행 돈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전부 돈 못 받죠? 삼성카드, 중부산세무서 돈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들은 끝입니다. 이 못 받은 돈을 낙찰자에게 찾아서 내놔라 하느냐? 그럴 수 없는 권리관계이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낙찰자 입장에서는 등기상에 말소되는 권리일 뿐입니다. 이 배당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임차인이 내가 명도하는데 쉽게 협조해 주냐? 격렬한 저항을 할 것이냐? 그거죠. 근데 이 배당 순서에 의해서는 이 사람은 돈을 다 받고 돈을 다 받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주십시오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배당 순서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쉽게 명도할 수 있고 자기한테 불편한 이들의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한 하자, 파편 이런 것이 튈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을 하기도 좀 불편할 만큼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배당을 알아야 되고 배당이 왜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권리관계지만 꼭 한 번은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굳이 길게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